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특히 엔비디아 마이너스 4.68%, 8월 9일날 4.7% 하락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반등장을 이끌어온 대장주, 트렌드를 이끌어온 AI 대장주라는 점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엔비디아 폭락,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9월 소비 판매가 예측치 0.3%를 상회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소비가 좋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곧 고용이 좋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추가적인 긴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소비 판매가 증가한 그 이면에는 판매 가격의 증가가 있었거든요. 이건 곧 물가 상승을 의미했죠. 이런 추가 긴축 가능성은 국채금리 급등을 불러왔고 이건 곧 증시의 악영향으로 연결이 됐다. 이와 함께 지난 일주일 전 11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93%였는데 90%로 빠졌어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동결이 70%였는데 이게 58%로 10% 이상 내려갔습니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가 폭락한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에 최첨단 AI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저사양 칩까지 금지를 하겠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엔비디아 5% 가까운 폭락이 나왔어요. 지금까지의 상승 하락폭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락이죠.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이 AI발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상승 랠리가 고점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했죠. 현재 이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하단부를 이탈할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흔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헤드앤숄더라고도 이야기하는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평선이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뀝니다. 매물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 매물대를 이기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구간의 바닥 409달러 부근을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게 하려면 여기서 이 매물대를 넘어야 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 하나, 둘이죠. 이 AI 모멘텀이 현재까지 증시 랠리를 이끌어왔다는 측면에서 이 엔비디아의 이번 폭락이 가지는 그 영향이,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매물대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강한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또 애플이 굉장히 오랜만에 중국 화웨이의 1위 스마트폰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애플도 지금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죠. 고점 피크를 찍고 나서 하락 추세를 만들고 넘지를 못하고 막혔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에 하락 추세를 넘지 못하면 이 고점을 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하락 추세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파동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하락 패턴이 여기서 마무리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 저점과 현재 나온 고점이겠죠. 일단 추세를 넘게 되면은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점을 넘는다면은 여기에 대한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자리이기도 하다. 반대로 현 저점이 깨진다면은 한 파동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한다면 관망을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시총 1위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죠. 애플이 하락하면은 S&P 500, 미국 증시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 끝나고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그 변곡점에 와 있는 자리라는 거죠. AI 트렌드의 리딩 기업 엔비디아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애플 이 두 기업만 잘 트래킹 하더라도 증시 흐름을 우리가 잘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10월달 저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술적인 분석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실적 랠리였죠. 블룸버그에서 이번 3분기 예상 실적을 5대 IT 기업이 34%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바로 이 기업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이 5개사가 없었다면 S&P 500 실적은 5% 하락이다. 즉 현재 미국 증시는 이 빅테크들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걸 빼면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오히려 빠질 것이다. 자, 18일 테슬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TSMC,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줄줄이 실적 발표가 일어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10월달 증시 바닥, 기회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일단 금리가 피크 구간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달러의 피크 구간, 그리고 실적 랠리가 이끌 연말 장세, 그리고 기술적인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이 커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평균 이상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5개의 빅테크 기업이 이끄는 실적 랠리, 여기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S&P 500의 PER 같은 경우 현재 18배가 약간 넘는데, PER 같은 경우에는 실적분의 주가죠. 즉 실적이 올라가면 PER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내줄 실적 완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충분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이다. 그리고 S&P 500 월봉인데요. 현재 10개월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음봉으로 시작했다가 음봉을 다시 양봉으로 말아 올린 상태죠.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 여기를 제가 매수 시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여기서 들어올리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월이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급격했던 상승 랠리가 마무리되는 과정이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하락이 나온다면 1300, 230원대에 여기까지 빠져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달러도 마찬가지죠. 7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 충분히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고, 빠져준다면 달러 인덱스 105포인트 정도까지 빠져줄 수가 있는 자리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의 중단부, 이 저항에 맞고 떨어져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은 하락을 해줬는데 지금 이 상승 채널을 깨고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10월 중에 이 상승 채널을 깨버리는 달러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증시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율이 지금 빠져주고 있는 정황적인 근거상 중국 경기가 GDP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 중국 3분기 GDP가 예측치 4.4%에서 4.9% 크게 올랐습니다. 2분기는 예측치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2분기보다는 성장률이 낮죠. 6.3에서 4.9니까 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 예측치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냐, 더 나오냐 덜 나오냐 이거거든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그 근거로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곧 위안화 환율의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의 강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까지 같이 하락해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정황상 충분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설령 더 올라가더라도 고점권이다. 달러도 마찬가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피크를 치고 하락을 시작하면서, 자, 15일 연속 외국인 매도가 나왔었다가 매수 전환을 합니다. 매수 수량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환율이 하락 안정이 된다면 코스피에 긍정적이겠죠. 특히나 지금은 환율의 절대 수치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우량주들의 주가가 매우 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끌이 매수를 한 거예요. 특히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냈죠. 이 반도체 업종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달러를 보유한 분들은 환손실을 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국 주식을 보유한 분들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내가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미국 주식과 달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기 때문에. 즉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면 증시가 이익을 보더라도 환손실을 보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분이 깎여 나갈 수 있다. 좋진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주식 혹은 달러뿐 아니라 달러 표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하락에 대한 그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자산들, 환해지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던가 그런 방향으로 환율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좋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머리로도 그리고 가슴으로도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상에 100% 무조건이란 건 없죠. 이란에서 전쟁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 과정을 말씀드렸죠. 분쟁이 커지게 되면 어쨌든 유가는 올라간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상승, 증시에 안 좋다. 이 메커니즘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일단 유가만 놓고 보자면 상단 매물대에 막혔습니다. 매물대를 2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뚫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여기서 바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지켜봐야겠죠. 중동 분쟁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소비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국채 또한 급등을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주봉 관점으로 길게 놓고 봤을 때 고점권이다. 더 올라가더라도 고점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권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권 구간에서 중기 혹은 장기 기준으로 의사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P 500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이 자리 4326포인트 여기 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어제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으로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반등을 줬죠.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현재 저점과 4100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저는 일단 여기가 현재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황상 연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저점을 훼손한다면 수급상 주가는 추가적으로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조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상승 파동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 설령 부근까지 다시 빠지더라도 이 저점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더라도 다시 지켜주고 10월달에 주가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을 생각해 염두에 두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실적이죠. 물론 빅테크 5개의 기업에 치중된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이 실적 랠리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가 가장 중요하죠. 증시가 극도의 공포를 찍고 나서 여기서 지금 공포 구간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하락이 나오는 이 극도의 공포 여기였죠. 이 바닥 구간에서 공포 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 와 있었어요. 하지만 말아 올렸다. 여기서 개미들을 많이 털어냈습니다.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증시 하락을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분위기도 긴축에 대한 공포, 전쟁 공포,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고용 호조, 긍정적인 소비 지표, 치솟는 국채 금리 여러 가지가 증시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등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나옵니다. 물론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제 이야기나 다른 유튜버의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은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는 말씀, 저의 논리 이걸 벗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대응책이 다 있죠. 하지만 내 기준이 없이 남의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한다면 대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손실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내 내공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주가가 여기 정도까지 다시 빠져준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어쨌든 이 자리는 결국 10월이다. 이 S&P 500의 월봉, 지금 빨간색 양봉인데 이게 다시 음봉 전환해서 이번 달에 하락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추가 반등이 일어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실적 산타 랠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안타까운 전쟁 끝나기를 바라면서 평화와 증시 랠리 한꺼번에 올 수 있는 4분기 연말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토요일 신세계 아카데미 강남점에서 있을 제 오프라인 강의, 수용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벌써 매진이 돼서 추가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일단 대기 신청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